당신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안녕. 집에서 쉬는 윤 박사야. 가볍고 철학적인 이야기 3개를 준비했어. 오늘 하루 피로를 모두 털어버리고 편안한 밤이 되었으면 해. 첫 번째 이야기. 단점을 장점으로. 두 사장이 있었어. 어느 날 이 둘은 만나서 회사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 그중 한 사장은 직원들에 대해 불만이 많았어. 아휴, 쓸모없는 직원은 용납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이 3명이나 있어서 골칫거리입니다. 며칠 안에 해고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 어떻길래 그런가요? 다른 사장이 물었어. 사장님은 모를 겁니다. 한 명은 뭐든지 생트집을 잡고 하루 종일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한 명은 쓸데없는 걱정, 뜬금없는 걱정을 하루 종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빈둥빈둥 놀고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을 좋아하지요. 듣고 있던 사장은 그 3사람을 해고할 거라면 차라리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그들을 해고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잖아요. 라고 했어. 그러자 직원들을 해고하려고 고민하던 사장은 기쁘게 승낙했어. 다음 날 그 3사람은 새 회사에 출근했어. 새 사장은 일찌감치 그들을 위해 일을 배치해 놓았어. 트집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품질 감독을 담당하게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안전을 담당하게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밖으로 나가 홍보와 조사를 담당하게 했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이 3사람은 각자의 업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어. 그래서 그 회사는 이로 인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지. 때로는 단점과 장점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잘만 활용하면 단점도 장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관건은 그 3사람을 채용한 사장과 같은 지혜와 안목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같은 문제를 보려고 노력하세요. 두 번째 이야기. 매 초마다 색칠하기.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자신의 삶이 매우 지루하다고 느꼈어. 그래서 그는 철학자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길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면서 한 철학자를 찾아갔어. 철학자는 그에게 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어. 젊은이는 지금까지 가진 게 없었는데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 철학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 저는 젊은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부자처럼 느껴집니다. 매일매일 시간 근무자가 당신의 시간은행에 86,400조씩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 젊은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명예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끼 식사로 바꿀 수도 없고 라고 말했어. 철학자는 진지하게 젊은이의 말을 끊고 물어보았어. 귀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럼 방금 비행기 탑승이 지연된 관광객에게 물어보세요. 1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방금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행운아에게 물어보세요. 1초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마지막으로 방금 금메달을 놓친 선수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1ml초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철학자의 말에 젊은이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어. 철학자는 이야기를 계속했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면 앞으로 가는 길이 점점 밝아질 겁니다. 우리는 현재가 있는 한 부자입니다.
하루 86,400초의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시간은 바람처럼 당신 곁에 지나가고 하루하루를 창백하고 무기력하게 남깁니다. 만약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알면 매 초의 시간에 삶의 색을 입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화려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진짜 목적. 스프링벅은 아프리카에 사는 양이야. 이들은 평소에 작은 무리를 지어 평화롭게 풀을 뜯다가 점점 큰 무리를 이루게 되면 아주 이상한 습성이 나온다고 해. 지금 얘기해 줄게. 앞서가는 양떼는 언제나 풀을 먹지만 뒤따라가는 양떼는 언제나 남은 것만 먹게 되어 뜯어먹을 풀이 없잖아. 그래서 뒤에 있는 양들은 좀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그럼 다시 뒤처진 양들이 좀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양떼는 먹이를 놓고 다투느라 뒤처지기 싫어하게 돼. 모든 양들이 경쟁적으로 더 앞에 나가 풀을 뜯으려 하다가 마구 달리기 시작하지. 풀을 먹으려면 맨 앞까지 필사적으로 뛰어야 하고 그렇게 뛰기 시작한 스프링벅은 결국 풀을 뜯으려는 것도 잊어버리고 오로지 다른 양들보다 앞서겠다는 생각으로 뛰게 돼. 그렇게 해서 초원에서는 양떼가 한 방향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장관을 이루어. 풀 같은 건 잊어버린 지 오래고 전속력으로 달리다 초원의 끝 절벽까지 달려가. 그러다가 가속도를 멈추지 못하고 수천 마리가 떨어져 죽게 된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하는 목적을 잊지 마세요. 양떼처럼 줄곧 뛰어다니게 되고 심지어 진짜 목적인 풀을 먹는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자요.